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만성 피부질환에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선택지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제를 뭐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게 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그냥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끊고 나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리바운드 현상이 펑 하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탈스라고 해서 뭐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끊었는데 집 밖을 못 나갔어요. 한 달 동안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탈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괴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탈스가 사실은 치료는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고 해서 증상이 정상적으로 피부로 돌아오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즉 탈스 자체가 피부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일 뿐이지 치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리바운드 현상을 겪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리바운드 현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리바운드 현상의 증상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만성 피부질환 부위에 바르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먹게 되거나 주사를 맞게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사를 맞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먹는 거, 그 다음에 연고를 쓰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는 연고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피부 외용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연고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올라오죠. 그럼 왜 증상이 올라올까요? 스테로이드제가 증상을 억눌렀으니까 그게 증상이 원래대로 오니까 리바운드가 빵 생겨서 올라온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기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테로이드제는 당신생이라고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럼 반대로 단백질 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걸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걸 기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피부의 세포막을 형성을 잘 못해요. 그리고 혈관도 형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에 있는 각질층, 그죠? 각질 세포들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보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 벽도 부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혈관, 그리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피부 장벽의 핵심이 되는 각질이 부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는 작용하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먹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피부에 염증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그 염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혈관 수축이거든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 염증 물질 자체가 유입이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대신 뭐가 될까요? 맞아요. 피부도 재생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재생이 중요하진 않아. 염증만 억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면 각질이 형성하면서 피부가 새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염증 자체가 그냥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면 피부가 바로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억제된 게 다시 활성화되죠. 즉 혈관이 막혔던 혈관들이 후 열리면서 염증 물질들이 더 유입이 되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염증이 확장되기 때문에 붉어지면서 삼출물도 더 많이 분비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막 자체, 그죠? 그리고 각질 세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피부가 완전히 열려버리죠.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물이 잘잘잘 피부로 흐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감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억눌려서 빵 하고 심해지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를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리바운드 현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유형과 질환별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피부 증상 자체가 악화됩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 있으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고,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가 악화되고, 건선이 있으면 건선이 악화되는 거죠. 즉 증상 자체의 주소증이 악화됩니다. 근데 리바운드 현상이 생겼을 때 가끔 당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리바운드가 생기면 조금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후덜덜덜하게 심하게 악화됩니다. 보통 증상의 한 두세 배 정도가 악화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심한 경우는 10배 정도까지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확 심해지죠. 붉어지는 게 확 심해지고, 아니면 구진 같은 게 나는 경우에도 확 심해지고, 진물이 나는 경우에도 진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근데
조금 악화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대충 뭐 리바운드가 생기면 참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테이퍼링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진정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알고서 스테로이드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생기게 되면 병변이 없던 부위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피부염이 널뛰게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부염 자체 염증 물질들이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옆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이 있는 부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부위에도 이렇게 랜덤하게 그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그런 유형이죠.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 현상을 질환별로 알아볼 텐데 스테로이드제 리바운드 현상이 가장 심한 건 사실은 병변이 넓을 때 심해지고 좁을 때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넓은 피부 질환은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죠. 체표 면적의 뭐 그죠 절반 80%는 아토피가 덮고 있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됐다 끊게 되면 리바운드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리바운드가 가장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플레어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붉어집니다. 훅 하고 붉어. 그래서 전신 피부가 다 막 불덩이 같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변이 없는 부위에도 생기면서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물이 흐르면서 그죠? 그리고 구진들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감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성인들보다는 소아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성인들도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인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적절하게 뭐 항생치료라던가 이런 소독 같은 걸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문제입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체표 면적이 좁죠. 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넓이 자체가 좁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은 스테로이드를 여기다 발라요. 그러면 작용하는 게 이 부위에 작용을 하겠죠. 그쵸? 보통 뭐 20cm, 30cm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전신에다 작용을 하는 그런 영향을 미쳐. 그래서 몸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넓게 퍼지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 발라도 애들 같은 경우는 몸 전체에 바르는 거랑 비슷한 작용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진 같은 경우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 진균 감염 이런 것들인데 사실 농가진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얼굴과 두피에 주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병변에 한정돼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어요. 이게 붓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해면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빵빵하게 붓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나게 되죠. 그리고 구진 같은 것들이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진이 돋아나게 되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진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모낭염 있는 경우도 모낭염이 심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한정된 범위에서 증상이 2배 정도 혹은 3배 정도 심해지는 게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화폐상습진은 원래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도 병변이 약간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거나 스테로이드를 쓰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호전되는 과정에서도 증상이 퍼지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폐상습진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진물이거든요. 그죠? 수포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그냥 펑펑펑 터지면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삼출물이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증상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퍼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10배, 20배 이렇게 확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을 할 때는 가장 넓게 퍼지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선 같은 경우는 건선이 이제 물방울 건선이라던가 이제 그죠? 판상 건선이 있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다이버베트나 이제 자멸 같은 걸 끊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죠. 근데 건선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증상이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보통 뭐 1.5배 이 정도에서 혹은 2배 정도로 살짝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현상만 보게 되면 그냥 병변이 넓어지는 딱 한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리바운드 현상의 증상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피부가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혈관 확장이 됨으로써 이런 부작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끊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었을 때 발생한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